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 나는 남편의 젖은 러닝복을 세탁기에 넣으려다 낯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결혼한 이래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기였습니다. 은은하면서도 진하게 코끝을 스치는 향수. 싸구려 스프레이가 아닌 분명히 고급 향수였습니다. 내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평생 동안 그런 향수를 뿌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땀 냄새와 담배 냄새에 젖어 살았습니다. 출근할 때는 허둥지둥 넥타이를 매고 퇴근할 때는 구겨진 셔츠에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 리모컨을 붙잡고 야, 채널 좀 바꿔줘 하고 말하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러닝복에서 풍긴 냄새는 내가 알던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향기였습니다. 나는 세탁기에 옷을 던져 넣고도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수없이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회사 동료가 실수로 향수를 뿌렸나? 혹은 운동하다가 누군가와 부딪혀 묻은 걸까? 아니면 내가 감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단어 때문일까? 불륜.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드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심장이 바닥까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굵어졌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웃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들이 그날따라 너무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 운동화 끈을 조여매는 소리,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 소리,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내 귀에는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러닝크루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내가 권한 것이었습니다. 운동 좀 해. 건강이 최고야. 나는 그렇게 말하며 새벽에 함께 뛰는 그를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 지쳐있던 남편이 다시 활력을 되찾았으니까요. 아이들과도 환하게 웃고 저녁에도 밝은 표정으로 내 요리를 먹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역시 운동이 좋은 거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어느새 금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세탁기를 돌리려다 그의 러닝복 주머니 속에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종이, 짧은 문장. 오늘도 좋았어요. 다음에도 같은 자리에서. 여자의 글씨체였습니다. 둥글고 매끄럽고 어딘가 감정을 담은 글씨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그 쪽지를 손에 꼭 쥔 채 한참 동안 세탁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나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혹은 믿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여는 순간 내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메시지 창. 거기에는 은정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 오늘은 휴게실 10분만이라도. 나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정. 그 두 글자는 너무도 선명하게 나를 찔렀습니다. 은정. 내 고등학교 동창. 오랫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몇 년 전 카페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 은정일까?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그의 웃음, 샤워 전 몰래 확인하는 휴대폰, 평소보다 단정해진 머리 모양, 러닝 나가기 전에 유난히 신경 쓰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오해일 뿐일까? 내가 괜한 상상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그의 숨소리가 원망스럽게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 다짐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작정을 했습니다. GPS 추적기를 주문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찾아 조심스레 그의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의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의 러닝은 운동이 아니었고 그 길 끝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곧 그 무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부터 심장이 쿵쾅거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러닝복을 챙겨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동작 하나하나가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그가 서랍을 열어 양말을 꺼내고 운동화를 가지런히 놓는 모습조차도 내겐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부엌에 앉아 물잔을 들고 있었지만 목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맛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편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조여매는 소리, 물통에 물을 채우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내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곧장 휴대폰을 켰습니다. 전날 밤 그의 가방 속에 넣어둔 작은 추적기가 화면 위에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내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고 화면을 붙잡은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집안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급히 겉옷을 걸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계속 휴대폰만 바라보았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과 도로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점 남편의 발걸음만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그 점이 한강 고수부지에 멈춘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곧 택시에서 내려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형광조끼, 반바지, 모자, 그리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는 소리. 그러나 나는 그 무리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민호. 그리고 그 옆에 선 은정. 나는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야한 러닝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미소가 내 남편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호 역시 그 웃음을 받아내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차가운 바람이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러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줄로 나란히 늘어서 달리기 시작했지만 내 눈에는 오직 두 사람만 보였습니다. 민호와 은정. 나는 그들이 발을 맞추며 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란히 어깨를 스치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호흡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맞춰온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뛰는 동안 나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따라 눈으로 쫓았습니다. 나는 내 발이 땅에 닿아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그들과 함께 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숨이 가빠오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웃을 때마다 내 가슴은 더 깊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러닝이 끝나자 사람들은 물을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흩어졌습니다. 나는 그 소란스러운 무리 속에서 두 사람이 따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호와 은정은 자연스럽게 무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내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향한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은정의 카페. 몇 년 전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곳. 이제는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간판을 보는 순간 심장이 땅끝까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지만 커피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시선은 오직 계단을 올라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직원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곧장 위층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시간이 멈춘 듯 앉아 있었습니다. 내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오갔습니다. 혹시 오해라면? 혹시 단순한 대화라면?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올랐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 괜찮을까? 혹시 누가 들으면?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걱정 마. 잠깐이면 돼. 은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렸습니다. 나는 문틈 사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정은 남편의 입을 손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쉿, 소리 내지 마. 나는 그녀가 웃음을 참으며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남편이 그 손을 붙잡은 채 그녀를 끌어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숨결이 뒤엉키고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 두려워 긴장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몸이 바짝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랑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 청춘을 함께한 남편이 내 친구와 은밀한 순간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차들은 바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시간은 그 휴게실 문틈 앞에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 삶의 문은 그날 그곳에서 닫혀버렸다는 것을.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내게는 모든 풍경이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신호등이 깜빡이고 사람들이 바삐 걸어가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버텨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들고도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었고 거실에는 어젯밤 내가 정리해둔 책과 리모컨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아무것도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조금 전 휴게실 문틈으로 본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은정의 손, 남편의 눈빛, 그들의 숨결. 나는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 머릿속에 낙인처럼 새겨진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낯설고 불길했습니다.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녀왔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내 옆을 지나갈 때 나는 그 향수를 다시 맡았습니다. 그 은은하면서도 진한 향. 나는 그 향이 내 폐를 파고드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호도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이제는 나를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순간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민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나는 곧장 서랍에서 꺼내둔 쪽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그냥 크루 동료가. 거짓말하지 마요. 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다 봤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꺼낸 사진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카페 계단을 오르던 그의 뒷모습, 그리고 그 문틈에서 내가 본 그림자들. 민호 씨, 내가 눈으로 다 봤다고요. 은정이랑.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해요. 왜 그랬어요? 왜 하필 은정이에요? 내 친구였던 은정.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끝까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운동 친구였어. 같이 달리다 보니 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만해요.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핑계는 듣고 싶지 않아요. 사실만 말해요. 당신 은정이랑 불륜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한마디가 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나는 오늘 내 눈으로 당신들이 서로 껴안고 있는 걸 봤다고요. 그게 당신의 미안함으로 끝날 일이에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나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내 분노와 상처의 증거였으니까요. 민호 씨,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말할 용기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 사이에 있던 신뢰, 그건 오늘부로 끝났어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여전히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숨소리는 더 이상 나를 안심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삶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내 앞에 놓인 선택지를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꾹 참으며 살 것인가? 그러나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나는 이미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안에서 말을 잃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밥은 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고, 잠은 잤지만 눈을 감아도 쉴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눈치를 보며 나를 피해 다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얇은 종이처럼 금세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만 반복했습니다. 휴게실 문틈, 은정의 손, 민호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불도장을 찍은 듯 선명했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 퀭한 눈빛.
이게 과연 내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민호에게 모두 걸었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을 거다.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로만, 민호의 아내로만 살아온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까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어울렸던 사람, 늘 나를 웃게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내?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냥 좀 복잡해서. 그는 내 목소리만 듣고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괜찮아. 어디야? 나 차 몰고 갈 테니까 나와. 나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내 얼굴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건 아마도 결심이었을 겁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 민호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어디가?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내 인생 좀 살아야겠어. 짧게 대답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내 앞에 멈췄습니다. 익숙한 얼굴, 여전히 따뜻한 미소. 나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그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 인생이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울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인생가 TV 인생극장은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